잠깐요.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드라마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72살 박순자 씨입니다. 경기도 안성 4층짜리 낡은 빌라 3층. 매달 5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아들한테서, 외아들한테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입니다. 순자 씨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이 나이에 이런 아들을 뒀다는 게 하늘에 감사해서 경로당에 가면 자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자랑. 근데요, 그 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걸 알게 된 날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왜 이게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닌지. 박민준은 순자 씨 외아들입니다. 45살. 서울 마포구에 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았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랑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이 직접 가정 방문을 왔습니다. 순자 씨가 마루에 방석 깔아드리고 앉혔더니 선생이 이랬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는 공부보다 사람이 좋아요. 사람 사귀는 재주가 있어요. 그게 칭찬인지 돌려가는 건지 순자 씨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렇군요. 선생님 했습니다. 공부 대신 사람을 좋아하던 아이는 26에 장가를 갔습니다. 신부가 서울 사는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인사를 꾸벅하는데 싹싹했습니다. 눈도 맑았습니다. 순자 씨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림 차리는데 보태라고 2천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그때 순자 씨 통장 잔액이 딱 2,3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아들 잘 살면 됐지. 뭘 더 바라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민준이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 다음엔 처가 쪽 행사가 많아서, 그 다음엔 애들 학원이 토요일까지 있어서, 이유는 달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안 오는 해가 생겼습니다. 순자 씨 생일을 그냥 넘기는 해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는 섭섭하다는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 그 마음 하나로 참았습니다. 1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도 헷갈릴 만큼. 그러다 재작년 설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차례상 음식 정리하다가 핸드폰 화면에 민준이라고 뜨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날에 전화가 오다니. 엄마 나야. 민준아. 웬일이야 설날에. 엄마 나 이제 좀 자리 잡았어. 사업도 안정됐고 앞으로 매달 생활비 보낼게. 순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아이고 괜찮아. 엄마 연금 나오는데 뭘. 됐어. 아니야 엄마가 나 혼자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잖아. 이제 내가 할 차례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달 말일 통장에 5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입금자명 박민준. 순자 씨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게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생각난 거야.
이제 철든 거야. 아직 늦지 않은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순자 씨 어깨가 달라진 게 경로당에서 소문이 퍼지는 건 뉴스보다 빠릅니다. 순자 씨가 처음 자랑을 꺼낸 건 8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화투를 치다가 그냥 툭 나왔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매달 500씩 보내줘. 패를 쥐고 있던 할머니 셋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500? 50 아니고 500. 500만 원.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난리였습니다. 아이고, 그 아들 이름이 뭐야? 민준이라고 했잖아. 민준이. 자식 농사가 최고요. 내가 그랬잖아. 순자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야. 하면서도 손사래 치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소문이 사흘 만에 같은 빌라 전체로 퍼졌습니다. 다음 주엔 마트 계산대 앞에서 윗동네 아는 분이 아이고, 효자 아들 엄마 왔네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 그 자식이 자기를 챙긴다는 것, 이 나이에 그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돈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연금으로 생활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돈은 따로 은행에 묵혀뒀습니다. 나중에 손자 대학 들어가면 보태주려고, 아니면 민준이 사업 잘 되라고 보태줄 수도 있고, 그 돈이 쌓이는 게 기뻤습니다. 숫자가 늘어가는 게 기뻤습니다. 아들이 준 돈이라서 더 기뻤습니다. 9달째 되던 달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5년 만에. 순자 씨는 그 전날부터 음식을 했습니다.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로 제대로 끓이고 제육볶음은 고추장 안 넣고 간장 베이스로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방식으로 시금치 무침에 콩나물에 도라지까지 민준이가 왔습니다. 손에 홍삼 선물 세트랑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얼굴 어딘가 피곤하다는 걸 넘어선 게 있었는데 순자 씨는 그걸 그냥 바쁜 사람 얼굴이라고 읽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밥 역시 최고야. 많이 먹어. 요즘 뭔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아니야, 괜찮아. 엄마 걱정 말고. 밥 다 먹고 나서 민준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봐봐. 집 관련 서류인데 만약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거야. 순자 씨는 안경 찾아 쓰고 서류를 들었습니다. 읽으려고 했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몰랐습니다. 숫자도 있고 도장도 있고 뭔가 인쇄된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재산세 서류야? 아, 재산세 관련 정리한 거야. 그냥 보관해 두면 돼.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10달째 되던 달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에 올 때 도장이랑 신분증 잠깐 빌려도 돼? 엄마 명의 통장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통장? 왜? 세무사가 절세 방법으로 엄마 명의를 활용하면 유리한 게 있대. 엄마한테 피해가는 건 하나도 없어. 걱정 마. 순자 씨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매달 500씩 보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의심을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음이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필요하면 가져가. 인감 도장이 민준이 손에 넘어갔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넘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는지 끝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12달째 되던 달이었습니다. 은행 우편물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어차피 광고거나 세금 고지서겠거니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눈에 걸렸습니다. 평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느낌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기 싫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안내서, 채무자 박순자, 대출 원금 3억 원, 이자율 연 6.8%, 월 상환액 230만 원.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식탁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대출, 내가 신청한 적 없는 대출,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대출. 3억? 이 집 살 때 2억 3천 줬는데 그 이후로 3억이라는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째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엄마 왜? 그 왜가 이상했습니다. 낮았습니다. 피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아, 나한테 은행에서 우편이 왔는데 내 이름으로 3억 대출이 났다고 써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침묵이 있었습니다.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엄마 집 담보로 잠깐 쓴 거야. 금방 갚을 수 있어. 뭐? 내 집을? 내가 허락 안 했잖아. 엄마가 도장이랑 신분증 줬잖아. 순자 씨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 신분증, 통장 만들려고 줬다는 그 도장과 신분증.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동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500만 원.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춰질수록 더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순자 씨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박 씨가 사흘째 되는 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으니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어머니, 저예요. 뭔 일 있어요? 순자 씨는 처음엔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경로당에서 그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입이 열렸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봉투 받은 것부터 전화 통화까지. 박 씨가 다 듣고 나서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이랬습니다. 어머니, 이거 사기예요. 명예 도용이에요. 경찰에 가야 해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인데.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모르는 채로 한 거잖아요. 어머니 도장으로 대출받은 거잖아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자랑했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준이 매달 500씩 자식 농사가 최고요. 나중에 하나씩 밝혀진 사실들은 이랬습니다. 민준이는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벌었습니다. 그게 독이 됐습니다. 더 넣었습니다. 2022년 장이 무너지면서 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거기다 지인 보증을 잘못 썼다가 2천만 원이 추가로 날아갔습니다.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사금융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쯤 됐을 때 은행에 가봤더니 본인 명의로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이미 신용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안성빌라, 시세 4억 2천, 어머니 혼자 사는 집, 등기부에 근저당 하나 없는 깨끗한 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한테 신뢰를 먼저 쌓기로 했습니다. 대출받은 3억 중 일부를 매달 어머니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500만 원씩 14달, 총 7천만 원. 그 돈으로 어머니의 믿음을 샀습니다. 그 다음 신분증과 도장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3억? 거기서 7천은 어머니 용돈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2억 3천은 빚 막는 데 썼습니다. 이걸 알게 된 순간부터 순자 씨는 계산을 했습니다. 14달 동안 받은 500. 그게 다 내 집 담보로 빌린 돈이었다. 나는 자식한테 감동받았는데 자식은 내 집 팔아서 그 돈 일부를 용돈처럼 쥐어준 거였다. 그 생각이 가슴 밑바닥을 긁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커튼을 쳤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자식을 믿은 죄, 자랑을 한 죄, 잘 뒀다고 감사한 죄, 그 죄들이 이불처럼 덮쳐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래층 박 씨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미역국 쏘아왔어요. 안 먹고 싶어? 그래도 열어봐요. 순자 씨가 느릿느릿 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 손에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냄비에서 나오는 김이 현관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국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한참 후에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먹어야 싸워요. 그 말이 순자 씨 가슴에 꽂혔습니다. 싸워야 한다. 맞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집이 넘어갑니다.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 20년을 모아서 산 집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순자야, 이 집만 지켜. 이 집만 있으면 굶진 않아. 그 말 하나를 붙잡고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집을 이렇게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 씨는 법률구조공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런 데를 내가 와야 하나 들어서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서류를 쭉 훑더니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이랬습니다. 어머니, 피해자 맞습니다. 명예 도용으로 형사고소 가능하고요. 대출 실행 과정에서 어머니 동의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면 계약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들이 엄마가 도장 줬다고 하는데요. 도장을 줬더라도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그건 기망에 의한 동의입니다. 유효한 동의가 아닙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이 100% 이해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싸울 수 있다는 것. 고소하면 아들이 감옥 가요?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수사 결과와 어머니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아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당한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한번. 그럼 합시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걸 민준이가 알게 된 날 밤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한 사람이 신고하는 거야. 내가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 이자가 매달 230이야. 내 연금이 얼마인 줄 알아? 엄마, 민준아. 엄마 무섭다. 이 집 뺏길까봐 무섭다. 그게 지금 엄마 마음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 고소 취하 안 돼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죄 없잖아요. 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자 핑계 대지 마. 손자 얼굴 내가 몇 년 만에 봤는지 알아? 어머니, 손자 걱정할 거면 그 아빠 단속을 했어야지. 나한테 전화할 시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혼자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됐고 면도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겨우 벨을 눌렀습니다. 순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도 차도 없이 그냥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됐는데. 진짜 미안해. 순자 씨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거 알아. 근데 민준아, 미안하다고 대출이 없어지냐? 내 집이 안전해지냐? 방법 찾을게. 내가 갚을게. 어떻게? 신용불량 됐다며. 코인으로 다 날렸다며. 민준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어릴 때 생각나? 내가 12살인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두부 공장 다녔잖아. 기억하냐? 응. 그때 너한테 한 번도 힘들다 한 적 없었어. 그게 엄마야. 근데 너는 나한테 힘들다고 말 한마디를 못했냐? 이렇게 할 때까지.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한 거 알아. 근데 그 미안함이 내 집보다 먼저 왔어야 했어. 그게 인과응보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전 재산 같은 2천만 원을 줬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이용해서 3억을 빼간 그 아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불쌍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게 자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민준이는 처음엔 어머니가 알고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CCTV를 확인했더니 대출 실행일에 어머니 얼굴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서명을 필적 감정에 넣었더니 불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서도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민준이는 말을 바꿨습니다. 잠깐 빌리려고 했다는 쪽으로. 담당 경찰관이 순자 씨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혐의 입증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한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이 안전해지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법적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형사 쪽에선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사 쪽에선 대출계약 무효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도왔습니다. 은행도 처음엔 버텼는데 본인 확인 절차 하자가 드러나면서 결국 협의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났습니다. 대출 계약은 무효 처리됐습니다. 집에 걸려있던 근저당이 말소됐습니다. 민준이는 은행에 변제 의무를 지게 됐고 처가 쪽 부동산 일부와 본인 보험 2개를 해약해서 분할 상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순자 씨가 처벌보다 집이 먼저라는 의사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 들어서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창틀에 스며드는 바람. 그게 다 반가웠습니다. 아직 내 집이구나. 남편 말대로 이 집을 지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경로당에 다시 나갔습니다. 처음 나간 날은 어색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순자 씨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경로당 회장 할머니였습니다. 왔어? 집 지켰다더라. 어떻게 알았어요? 동네가 좁잖아. 한마디가 터지자 나머지가 다 쏟아졌습니다. 잘 싸웠어. 나라면 못했을 거야. 당신 대단해. 순자 씨는 그날 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길 때 우는 눈물이 이런 거구나. 민준이와는 아직 서먹합니다. 전화는 가끔 합니다. 목소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편하진 않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자식은 자식입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놓지 않는다는 게 다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과 조심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이제는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이 사건이 순자 씨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순자 씨는 요즘 아침마다 핸드폰을 켭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잔액을 확인합니다. 숫자는 예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온전히 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순자 씨가 지킨 건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을 지켰습니다. 자기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배신당하고도 그 자식을 완전히 놓지 않은 그 마음. 그게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남의 일이라고 보셨나요? 이 나라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 이름 앞에선 의심을 못하는 부모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부모를 이용하는 일들. 박순자 씨처럼 싸워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말도 못하고 집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어렵고 창피한 이야기도 여기선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그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이것만큼 진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